だいたい月曜日と金曜日が多いですね。週に1回か2回ぐらいで。火曜日。水木。이 어르신은 와카야마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만 64세인 시각장애인이십니다. 2022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현재는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함께 일본 개호보험 2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받고 계십니다. 동행에 노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동행 서비스이고 이것을 하는 분은 가이드 헬퍼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르신 집에 이틀간 갔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요일마다 다르고 3분이나 계시다고 했어요. だいたい月曜日と金曜日が多いですね。週に1回か2回ぐらいで。違うヘルパーさんが入ったりするのが普通なんです。そうですね。はい。1.5時間。1時間半。一緒です。同じ。一緒に同じことをしてるのに、日にちが違うんですけど、今日、そう、曜日が違う。火曜日。水木。以前に聞いたのは、同じ人ばっかりが入ると仲良くなりすぎて、で必要以上なサービスをしてしまうんで、もう違うヘルパーさんが順番に入る方がいいっていうの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わざとです、ね。あ、そうですね。もしかして同じヘルパーさんがずっと同じ家に5日間毎日行くっていうことも可能ではあるんですか？一応。あると思います。大丈夫だと思います。何をするかといったら、お料理。料理して、あと、お風呂。お風呂入るから、見守り、声かけ。大丈夫ですか？そう。で、入った後の掃除。そういったこと全般を 1.5 時間でやります。はい。 방문 요양을 1시간 30분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일본 방문 요양 서비스는 방문 목적에 따라 3종류가 있습니다. 신체 개요는 주로 어르신 신체 수발에 관한 거고, 생활 원조는 실질적인 집안일이며, 동반형은 2가지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신체 개호와 생활 원조의 시간 구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생활 원조의 경우 45분 이상일 때 60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요리와 설거지로 1시간, 목욕하기에 30분으로 케어 매니저가 플랜을 짰는데 결국 총 1시간 30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介護ヘルパー2級の方での免許で入って何年かな、15、6年前になるのかな。あ、初任者研修。その1個前がヘルパー2級とかいうんで、もっと古いんです。それよりも私ら新しいね。彼女もっと古いから、私たちはまだ初任者研修。でもどちらも同じです。同じことができます。免許は最初に同行援護を取って、初任者研修を取って、その医療的ケアのを取って、で介護福祉士を取ってます。内容はそんなに変わら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でも責任とかはありますよね。やっぱり介護福祉士だったらお給料もちょっと違いますし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순서를 보시면 초임자 연수를 한 후 꼭 실무자 연수를 받아야만 국가 자격증인 개호복지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초임자 연수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전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만 개호복지사를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임자 연수라는 자격증은 다 필요하지만 그 윗단계의 자격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국가 자격증인 개호복지사를 취득하면 좀 더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책임자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私が家の中でやってるのは、また資格が違う。違います。外へ行くのと、家の中のヘルパーさんと資格は別です。外へ行くときには、同行援護っていう資格がいるので、ヘルパーと別で。その資格を持ってる人だったら、もう同じ日に出かけたりとかします。 어르신 같은 경우 1시간 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동행 원어 서비스도 받게 되는데 요일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다를 뿐입니다. 어르신의 요양보호사 3분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행원호라는 가이드 헬퍼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와 동행원호 서비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 시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